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TV는 지난 1월 28일 특종보도를 통해 2020년 4.15 총선 경기 파주을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박용호 후보가 도태우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해서 제출한 고소사건에서 파주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려 하자 검찰, 구체적으로 고양지청이 경찰에 보안 수사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권순할TV를 꾸준히 시청해 오신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파주을 선거소송은 재검표 과정에서 붉은 화살표가 투표지에 남겨진 소위 화살표 투표지, 비례대표 투표지의 상단 중간 부분이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중복 인쇄된 소위 배춧잎 투표지 같은 각종 이상 투표지는 물론이고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된 사실이 투표록에 기재돼 있는데 막상 재검표 과정에서는 투표록에 버젓이 기재된 투표관리관 날인 없는 투표지가 단 한 장도 나타나지 않는 등 재검표가 실시된 곳 중 가장 의혹이 큰 곳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이 건과 관련된 후속 진행 상황을 추적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의 보안 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고소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제대로 수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도태우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도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3월 15일 대법원 재판부에 참고 서면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주경찰서는 투표록 불일치 증거 재조작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나라면서 경찰의 수사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부에 낸 참고 서면에서 먼저 투표록과 투표지 불일치 등에 대한 원고의 고소 후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원고는 2022년 8월 22일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파주시 선관위 사무국장과 가짜 투표지를 제조 현출시킨 성명불상자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원고가 고소한 사건은 2022년 8월 26일 경기도 파주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원고는 2022년 10월 24일 파주경찰서의 참고자료로 첨부서류 1 고소인이 제기한 국회의원 무효선거소송 소장 및 서점 첨부서류 2 검정조서 기재 부정선거 투표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위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2022년 11월 24일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후 원고는 2022년 11월 24일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위 사건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위 이송된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2022년 12월 29일 보안수사를 명령하여 이 사건은 파주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월 20일 이 사유서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및 파주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건 경과를 설명한 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22년 8월 22일 그러니까 작년 8월 22일에 박용호 후보가 도태우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해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이 사건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날로부터 나흘 뒤 검찰은 사건을 파주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지금은 소위 검수완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로부터 약 2달 뒤에 원고는 경찰에 참고자료를 제출했고 작년 11월 24일 그러니까 고소한 날로부터 치면 약 석 달 만에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전혀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원고 측에서 이의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날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작년 12월 29일 경찰에 보안 수사를 지시한 겁니다. 이어서 올해 1월 20일에는 원고 측에서 이 사유서를 검찰과 경찰에 제출했고, 그로부터 8일 뒤인 올해 1월 28일 권순알TV가 이 같은 상황을 특종 보도하면서 지금까지의 흐름이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도 변호사는 이어서 수사의 고의적 지연 의혹이라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원고 소송 대리인이 전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파주경찰서 사건 담당자는 2022년 8월 22일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 없이 내린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담당 검사가 2022년 12월 29일 보안 수사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반가량의 시간이 지난 2023년 3월 15일까지 투표 참관인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나 일체 다른 조사 없이 시간만 도과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이 표현에서 도과라는 것은 법률 용어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다 이런 말인데 경과하다와 비슷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검찰이 경찰에 보안 수사를 지시했죠. 그 이후에 경찰이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도태우 변호사가 전화로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만 검찰의 보안 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은 그로부터 벌써 2달 반이 지났는 시점까지도 투표 참관인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라든지 일체 다른 조사를 없이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분명히 검찰은 경찰에 이 사건에 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좀 부적합하니 제대로 다시 한번 보안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추가로 참고인 조사라든지 여러 조사 또는 수사를 한 다음에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한 번 더 반복하든지 혹은 송치 결정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검찰로부터 보안 수사 지시를 받고도 2달 반 가까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일도 경찰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태우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도 변호사는 대법원에 제출한 참고 서면에서 먼저 이렇게 투표록과 투표지 불일치 등에 대한 원고의 고소 후 사건 진행 경과와 수사의 고의적 지연 의혹에 관해서 설명한 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선거무효소송 선행 판결에서 귀원 재판부는 원고에게 부정불법 행위를 한 주체와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그 입증 부족을 패소 원인으로 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관련 선거무효소송 선행 판결이란 것은 인천 연수원 선거무효소송을 말합니다. 그 판결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부정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을 원고 측이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설명을 원고 측이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데 중요한 하나의 원인으로 든 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설시라는 말은 설은 말하다의 뜻이고 시는 보여주다의 뜻입니다. 역시 법률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도 변호사는 이어서 원고는 아무런 강제조사권과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으로서 중대한 범죄 행위의 단서가 드러나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위 수사를 일체 진행시키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국가기관의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대법원에서 연수원 선거무효소송 판결 때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고 측에서 누가 범법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원고는 현재 민간인으로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 그런데 그 고소 사건에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전혀 진행시키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을 떠넘긴다.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도 변호사의 말이 충분히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말이죠. 그는 이어서 나아가 고소 후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드러난 허점과 범죄의 단서를 뭉개기 위해 새로운 조작 은폐 범죄 행위의 기회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최근 인하대 허병기 교수의 은밀한 통계학적 분석을 보더라도 이 사건이 포함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광범위하게 디지털 조작으로 오염되고 이에 대한 검증에 범죄자들이 비밀리에 급하게 대비하다 온갖 이상한 투표지들이 속출하였다는 것이 꺾어 누를 수 없는 진실의 힘으로 더욱 광범위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참고 서면의 마지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처럼 예외적인 상황과 물증의 출현에 대해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선거의 무결성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이기도 한 피고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피고는 선관위를 말합니다. 투표록과 투표지의 불일치, 수많은 이상 투표지의 출현이라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원고에게 모든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방관하고 있는 피고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상세한 성명과 동일한 이상 투표지의 재현 입증 및 관련자의 진술 입증을 명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3년 3월 15일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대법원 귀중.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은 파주월 선거무효소송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부에 낸 참고서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 측에 지라고 대법원은 말하고 있다면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어느 쪽이 과연 책임이 있는지를 제대로 판명해야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대단히 수사의 의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불송치 결정이 확정돼 버린다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주월 선거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이상한 일들은 정말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재검표 지역도 마찬가지였지만 파주월 재검표는 거의 모든 문제점이 다 드러났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 건과 관련해서 작년 8월 22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도태우 변호사가 밝혔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 도태우 변호사가 공개한 제목은 투표지 20장이 사라진 선거, 변호사들 단체로 고소장 접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2022년 8월 22일 고양지청에 투표지 20장이 사라진 4.15 총선 파주월 선거에 대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선거 당일에 파주시 금촌 2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는 오전 9시 30분경 약 20장의 투표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되었고 그 후 1년 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한 채 교부된 투표용지도 한 건 있다고 기재되었다. 그러나 1년 6개월 뒤인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파주월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검정에서는 금촌 2동 2투표구에 관하여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는 투표지와 1년 번호 미절치 투표지가 단 한 장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투표구들에서는 10장가량의 날인 누락 투표지와 3장의 1년 번호 미절치 투표지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난 금촌 2동 2투표구 투표지 967매가 통째로 위조된 가짜 투표지들이라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게 하는 정황이다. 다행히 문제의 재검표 과정에서 제외, 공간, 거소, 선상투표자를 제외한 투표지 전체에 대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었다. 그리고 이 이미지 파일은 USB 8개 저장하여 봉인되었다. 객관적인 조사 확인 방법이 간명하게 남은 셈이다. 문제는 수사 의지다. 윤용진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안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기존의 어떤 의혹보다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한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손글씨로 써진 투표록의 기재는 당사자나 목격자를 불러
추가적인 확인이 언제든 가능하다. 20장의 투표지가 사라져버린 채 전체 숫자는 맞추어져 있었다면 재검표 현장에 나타난 가짜 투표지들의 규모는 대체 어느 만큼이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가짜 투표지들을 진짜 투표지 대신 밀어 넣었던 것인지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파주월 선거구는 재검표 과정에서 붉은 화살표가 투표지에 남겨진 소위 화살표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의 상단이나 중간 부분이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중복 인쇄된 소위 배춧잎 투표지 2장, 투표지 하단의 띠 모양이 약 100장 단위로 분포된 것 등 이상 투표지들이 유난히 많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유명하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아마도 2020년 4월 15일 파주월 선거에서 투표지 실물 현황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숫자를 결과로 공표한 뒤 신속하게 선거소송이 제기되고 증거보존 절차가 임박하게 되자 숫자를 정확히 맞춘 투표지들을 위조하여 문제되는 투표지의 진짜 투표지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세부적인 차이를 보완하는 방법보다 훨씬 간편하게 여겨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 박 변호사는 투표지 위조 과정에서 금촌 2동 제2투표소의 투표록과 같은 세부 기재사항은 확인하지 못한 채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 투표지들을 투입한 시기는 개표 후 증거보존 전이 가장 유력하나 증거보존 후 재검표 시행 전 어느 특정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권오용 변호사에 따르면 금촌 2동 2투표구의 경우 투표지만이 아니라 선거인 명부 봉투, 선거인 명부까지 훼손되어 있었다. 권 변호사는 금촌 2동 2투표구의 선거인 명부가 3책 본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2책만 있고 등재번호 1에서 1500까지 1501에서 2913으로 2책으로 분철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등재번호 1000후 2책이라고 기재된 간지가 있으나 관인이 없었고 마찬가지로 등재번호 2000후 간지가 있으나 여기에도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사실들은 모두 2021년 11월 12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행된 파주월 지역구 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검정조서에 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원고에게 선거법 위반 행위의 주체와 일시, 방법 특정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한 연수월 사건이 끝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더 심각하고 더 명백한 증거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파주월 선거소송이 서초동을 후끈 달구고 있다. 고양지청의 수사만 제때 이루어진다면 파주월 선거에서 4.15 총선의 진실이 폭발할 분화구가 열려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작년 8월에 밝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파주월 선거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이상한 모습들, 저런 모습들을 보고도 4.15 총선 선거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도대체 제정신들입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유보하더라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난 겁니다. 분명히 투표록에 기재됐던 게 재검표를 해보니까 아예 투표록에 기재된 내용과 영 다르고 이상한 투표지들이 막 속출하고, 그런데 선거관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왜 수사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도 계속 우리가 물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